2020년 5월 6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얕은 것 같습니다. 낮에는 또 덥겠죠. 예보에는 26도, 27도 나오는 것 같은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가 28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좀 제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세월에도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세대까지는 그럭저럭 견디고 살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고생이 많겠죠. 그저께 여주에 가서 점심 먹으러 갈지 보니까 조카도 반바지 입고 있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면서 갈아입고 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러 갔더니 아주 반팔로 다 볼일 보고 들어와서 벌써 반팔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 이제 봄 가을 없어. 그래서 맞아, 그거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 세상도 그렇잖냐, 중간이 없잖냐 하고 말았습니다만 진짜 춘추복은 입을 새가 없습니다. 오늘은 잠시 뒤에 한 8시 반쯤 방호제를 나가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보편집회의 다녀서 오후에 선배 좀 만나고 들어올까 합니다. 자, 이렇게 방호제 영상 편지 벌써 32번째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죠. 이게 누구한테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자랑을 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기라 하겠습니까만 순전히 저를 위해서 자칫하면 혼자 안으로 너무 침잠에 들어갈까봐 저하고 대화도 하는 것이고 밖에 바로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경 소화편에 나오는 짧은 구절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장대거 지자진해. 무장대거 지자진해. 장은 장차 이런 뜻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장군 할 때 그 장자로만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거 큰 수레를 밀고 다니지 말아라 입니다. 따라다니지 말아라. 붙잡고 가지 말아라. 그걸 장수로 여기고 가지 말아라. 지, 이게 공경할지도 되고 그냥 어조사이기도 하고 이 시자하고도 같습니다. 여기선 다만 지자로 되고 다만 자진해. 스스로 먼지만 일어날 뿐이다 이랬는데 이건 직역이고 큰 수레 뒤에서 쫓아가든가 밀고 다니지 말라. 자신이 그 먼지만 뒤집어 쓴다. 그래서 뭐라 하시되 쓰시는 소인배를 도와주면 반드시 자신도 해를 입게 된다 이런 비유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2015년 7월 3일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큰 수레를 밀었다가 먼지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례가 동서고금의 역사에 수되게 많다. 대의를 위해 뒤에서 수레를 밀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레가 언덕 위에 올라갔으면 곧바로 먼지를 훌훌 털고 떠나야지 어묵거리고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엔 90%가 아니라 99.99%인 경우도 많죠.
우리 뭐 TV에서 방영하는 사극에도 많이 나왔었죠. 새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 왕조를 일으켰을 때, 아니면 예전엔 반정이라고 했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바꿨을 때, 그 공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자리를 제때 떠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목숨을 잃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용의 눈물인가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었죠.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나섰던 공신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죽어갔죠. 심지어는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장인과 처남들까지 싹 죽이는, 이방원은 자기 처남들도 그렇게 해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채고 동해안가에 가서 정자를 짓고 거기에 앉아서 술 마시며 바둑이나 뒀던 사람들이 누구죠? 하륜과 조준이라 그랬나? 그래서 하조대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술의 뒤에를 쫓아가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예 그 근처를 안 가면 모를까, 권력을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수레를 얻어타기도 하고 뒤를 붙잡고 따라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쪽에서 쫓아내려고 하기 전에 스스로 떠나가야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후 4시쯤서부터 졸음이 몰려와서 책 읽다가 잠시 기대에 눈을 붙여보기도 했지만, 글쎄 성질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낮잠은 거의 못 자고 저녁을 일찍 먹고서 다른 날보다 1시간 늦었네요. 어제는 7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졸려워서 이제 오늘은 조격도 못하고 소설 못 읽겠구나 했는데, 또 막상 밥을 먹고 나서 조격기에 물대어서 하니까 1시간가량 또 조격을 하면서 요즘 읽고 있는 염상섭의 3대를 한 100여 쪽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에 나온 소설들을 읽다 보면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우리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적어놔도 잠시 뒤에 또 잊어버리니까 일상적으로 쓰질 않으면 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영어 단어가 그거보다는 더 익숙한 경우가 많은데,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도 그렇게 사라져갈 말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생명이 있죠. 이 원형이 그대로 간직된다 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제는 낮에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일을 좀 하면서, 제가 노동선이라 그럽니다만 이런저런 생각도 그때그때 하는데, 그래서 엔진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러 가서
시동을 거니까 시동은 잘 걸리는데 톱날이 안 돌아가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공구상에 전화했더니 앞에 브레이크 잡아주는 것을 안 한 것 같다. 그걸 해도 안 돼. 몇 차례 해봐도. 이게 뭔가를 또 제가 잘못 건드린 겁니다. 기계가 안 되는 거는 그건 하늘의 뜻도 아니고 순전히 뭔가 기계의 어딘가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들고 공구상에 갔다 오기도 그렇고 전화를 자주 거는 것도 미안해서 마침 내일 여주 쪽에서 누굴 만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김에 가서 물어보고 오기라고. 아마 아주 간단한 일일 겁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일, 뭔가 살짝 건드려주기만 해도 일이 풀릴 수 있는데 어딜 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그 작은 일을 몰라서 큰 일의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적인 큰 사고도 그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못하게 돼서 대신 위쪽에 미나리꽝 큰 통 4개 해놓은 데 가서 물 듬뿍 태워주고 아주 실하게 잘했더군요.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벅찰 정도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도 아주 잘 나고 있고 상추, 겨자채 이런 것들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서 요즘 같으면 아마 매일 손님이 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또 이 하얀 꽃 피는 게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며칠 전 다녀가는 벗들이 가서 검색을 해보더니 고광나무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예뻤는데 그래서 저는 고광이 한자로 하면 고고한 빛을 내는 고광나무가 아니겠느냐. 특히 달밤에 나와보면 아주 고고했거든요. 그 꽃잎이 많이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미나리 심은 연못에 하얀 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 예뻤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하여튼 특별한 일은 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얼마 전에 바로 앞에 겨울에 있는 야생 복사나무 캐서 위쪽으로 옮겨 심은 것도 뿌리를 제대로 내렸는지 잎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빨리 한 달 전쯤 사다 심은 자목련, 백목련, 저는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만 이 목련들도 정말 뿌리를 잘 내려서 잎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웠고 기록을 보니까 이 주변에 계곡 건너편에도 그렇고 영산홍 한 150그루 사다 심고 그랬던 게 3년 전 2017년 5월 5일이었더라고요. 어제 그때 같이 심은 영산홍과 같이 심은 저 위쪽에 노란 꽃 피는 거 홍매화인데 홍매화도 꽃을 아주 활짝 폈고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홍매화들이 나를 여기다 심어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좋게 받아들입니다. 뭐든지. 자, 오늘은 그냥 특별한 얘기 없이 이렇게 얘기를 마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찍 나가야 되는 일 때문에 얘기를 길게 끌어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어제 영상편지 32번째를 여기서 마칩니다.